유독 이 부족한 용지가 부족한 선거구가 투표소가 있는 곳이 대부분 서울은 강남권,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게 연수, 인천 연수죠. 네. 부산 그러고 대구 그러고 대구. 울산. 그러니까 다 이게 그쪽이에요. 어찌 보면 보수 다 지역에서 영남이야. 조금 그 그러니까 투표가 지지율이 높은 곳에서 집중됐다는 것이 아니 단순히 이렇게 그냥 한 사람의 어떤 관리 부실이라든지 그렇게 됐을까? 지금 선관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뭐라 그러냐면 용역을 해서 50%만 찍어도 된다라는 게 2022년에 자기들이 용역 결과래요. 그래서 그거를 지침을 내 가지고 했다는 건데 자 보세요. 본투표 지지율이 어디서 높습니까? 주로 본투표 지지율은 보수세에서 높아요. 그럼 본투표에 대해서 이걸 50%만 찍어도 된다라는 것이 과연 특정 정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을까요? 그러다 사고가 터지면 특정 정당만 영향을 받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이 용역부터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용역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이걸 진짜 50%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냐면 거기 이게 대통령 선거면 우리 후보자가 딱 한 사람씩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다 손 차 어디서 가져와도. 근데 이건 기초 비리라든지 기초 의원들은 진짜 뭐 몇 표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죠. 당락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한표 차이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 표 논사 아닌가요? 네. 거기 충남 도의원 같은 경우는 한 표 차이로 갈라졌는데 이 받아들이겠냐고요. 이 거기에 해당 지역구의 어떤 후보자들인지 어떤 낙선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가지고 그 선관위 측에서 이제 선관위 직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 준비가 이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응을 빨리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여기 이 당시에 지금 휴가를 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선관위가. 이게 그 감사원에서 네. 선관위 감사를 하겠다고 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못하게 막았잖아요. 음.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를 했던 보고서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 페이지가 한 900페이지 되는데 와 거기에 휴가 관련된 부분 보면 네. 기가 막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그 선거철에만 맞춰가지고 딱 선관위 직원들이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전국에. 네. 근데 상당수가 그 선거가 있는 해에만 그 휴가 가는 인원수가 폭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이래서 되나. 예. 근데 이게 사명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거잖아요. 선거라는 거는 노하우가 쌓여야 되거든요. 이전에 선거를 치러봐야지 이렇게 어떻게 돌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이 생기는 건데 막상 그 노하우를 쌓았어야 될 원래 있던 직원들은 휴가를 가버리고 거기를 대체 인력이 잠깐 들어와서 채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다시 선거를 처음 치르는 겁니다. 이럴 거면 선관위가 왜 있습니까? 그때 그냥 만들어서 하면 그만인 거예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선관위가 겁니다. 빨리 대응한 것도 있던데. 뭐요? 이재명 대통령의 네. 투표 행위에 대해서 문제 없다. 그럼 바로 문제 없다고. 아니 근데 내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사전투표 때 그랬잖아요. 근데 본투표 때 그거 똑같이 하시던 분은 제지당했어요.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대통령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분은 쫓겨났어요. 진짜 제지당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었어요. 아 진짜 근데 저는 뭐 진짜 그것도 그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 진짜 마지막에 정말 큰 말로 없는 처벌인 거거든요. 이게 네. 좋은 네. 의미의 말로 없는이 아니라 근데 저도 이제까지 뭐 부정선거 이런 거 전혀 믿지도 않고 그건 뭐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저는 이제 시스템을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뭐라 설득을 못 하겠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한민국에 있어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그냥 그냥 음모론이야 하고 치부할 수 없게 돼버렸다는 게 너무나 큰 문제예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국민들한테 만약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음. 선관위 해체 음. 그리고 사전선거 폐지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네. 요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국민투표 보시면 저는 그거 95%는 나온다고 국민투표에서 봅니다. 다 나온다고 네, 보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민의 이 민도가 끝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정치권이 화답을 해야 돼요. 네. 제가 아까 그래서 현장에 나오고 있는 목소리는 내 잃어버린 참정권 회복에 대한 이제 운동으로 가고 있는 거지만 네. 그거를 정책으로 그 다음 시스템으로 승화시키는 역할이 결국은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든 내 책임을 회피할까만 굉장히 골몰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네.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어떻게 이걸 회피해서 넘어갈 것인가. 여의도에서 저는 진짜 이참에 이 선거제도 문제에 대한 내용들과 네. 선관위 문제를 매듭짓고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바로 2년 뒤에 총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있을 텐데 네. 그때 과연 시민들이 이런 선관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전 선거와 이런 투표 내에서의 이 투표 행위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가.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특별한 총선이 거니까. 2년도 안 남았어. 지금 보니까 22개월 남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거 이제 28년도 4월달에 치러지기 예. 때문에 이제 22개월 말이 22개월이지 실제 공천하고 뭐 이거 그 전조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이제 1년 6개월 한 18개월 남은 거예요. 이제 1년 6개월 뒤면 본격적인 이제 이제 총선 시즌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선관위가 이대로 될 문제인가? 특히나 뭐 지방선거에 그렇다서 뭐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원인 규명을 해야 되고 총선 때는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사전 투표 얘기 잠깐만 해드리자면 총선과 지방선거의 차이는 뭐냐면 총선은 그 재외 국민들이 투표를 합니다. 네. 근데 지방선거는 재외 국민들이 투표를 안 해요. 네. 그러면서 지방선거는 여기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투표권을 줘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그러면 관외 사전 투표는 왜 하냐고.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방을 나가서 밖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왜 하냐고. 물론 관내 사전투표가 나 여기 살고 있는데 잠깐 그 날짜에 딴 데 간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문점이 들면서 사전투표 자체를 폐지해야 되지만 적어도 지방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는 필요 없는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면서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 정치권의 얘기로 넘어가 보면 특검보다는 전국 재선거를 치르자. 네. 사전투표는 폐지하자.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일단은 저는 유정복 시장이 말한 네. 사전투표 폐지, 네. 본투표 이틀 제도 네. 이게 좀 합리적이라고 봐요. 네. 그러면 저는 개표 방식도 네. 이 투표함을 다 체육관에 옮기지 말고 네. 그 자리에서 개표 끝나면 네. 투표 창간인 개표 창간인이 되는 거예요. 네. 투표 창간인이 개표 창간인이 되면서 네. 그 자리에서 함을 까가지고 네. 그 자리에서 센 다음에 네. 그 결과만 보내면 되거든요. 네. 이런 제도를 일단 주장하는 사람이고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주장하자는 게 저는 그 시위대에서도 저 국민들 모인 데서도 네. 재선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 궁금한 게 선거 운동 자체를 포함해가지고 선거를 같이 치르자는 건지 투표만 다시 하는 건지 그 명확성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전국 재선거라는 걸 아예 다 다시 네. 치르자는 거 저는 아니에요? 강원도 자신 있죠. 그러면 이제는 자신 있는데. 나 서울시가 동의가 안 되는데 서울시가 동의가 안 서울시도 되는데. 자신은 있어요. 여기도 지금 네. 자신 있어요 지금 이제 하남시에서 네. 하지만 이게 이제는- 저는 이제 그 대표님이 장동혁 대표께서 말한 게 네. 그 사실 저는 당에서 얘기가 좀 되고 얘기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이제 반대에 불이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는 이 선거 제도만큼은 네. 지금 개별적인 아까 말한 유정복 시장이나 이런 개별적인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 대표는 이걸 수렴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당론을 정하셔야죠. 아. 그게 좀 역할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장 대표가 잘못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잘못했다기보다는 이 재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내 여론을 수렴하시는데 근데 저 올공을 보면 재선거 목소리가 맞지 않나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일단 재선거를 때려야지 민주당에서는 한 단계 낮은 걸 받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재명도 한 단계 낮은 걸 받는 거고. 이게 뭐 우리 김성일 최고는 오늘 아침에 이제 선관위의 어떤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개혁신당 차원에서 알겠지만 재선거가 법으로는 우리가 다 시스템이 있잖아요. 예, 소청하고 그러니까 선거 법이 있죠. 소청한 예, 다음에 예. 이게 법원에서 어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어떤 그 무효가 나와야지만 재선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증거보정 신청 오늘 3시에 하시더라고요. 개혁신당에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 좀 있으려면 네.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특검의 수사가 빨리 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입장이에요. 그래서 특검을 빨리 임명해서 가는데 거기다가 그냥 지금 특검만 하자고 그러면은 안 되니까 거기다가 지금 어쨌거나 이것이 의도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 있죠. 지금 선관위가 이렇게까지 한 게 분명히 의도성이 있고 예. 부정선거에 영향이 예,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까지 들어와서 같이 특검에서 이 부분을 봐라. 왜냐면 그분들 제외해놓고 보면은 또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박주현 변호사나 뭐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황교안이나 이런 분들 네, 와서 네, 직접 그래 하시라는 거예요. 변호사 자격증 있으면 예, 특검 들어가도 되지. 수사관을 예, 할 수 박- 있으니까. 박주현 변호사도 들어가. 아니 실제 제 지인 중에서도 뭐 대구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정선거를 굉장히 투철하게 믿고 주장하고 계세요. 이제
저는 그런 변호사들도 특검에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수사관으로서 본인들이 그럼요. 직접 네. 수사를 해보면 그럼요. 진짜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오세훈 시장님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재선거까지는 얘기를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투표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재선거 근데 서울시는 재선거가 되게 이제 법적으로는 제가 법적으로만 따져보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이게 선거 영향이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일단 잠실 관련해 투표 자체만으로는 이미 그 오차 범위를 넘어가 버려서 이게 아마 그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제 생각도 있긴 한데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뭐 본투표 이제 일단 저는 이제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감정이 조금 앞서 있는 상태니까 조금 차분하게 이것을 있는 제도 안에서 일단 해결을 하는 것이 맞고 이 제도가 조금 불만이 있으면 나중에 바꾸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좀 일단 절차대로는 해야죠. 보수가 뭡니까? 일단 제도와 시스템을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무작정 뭐 진짜 법에도 없는 거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는 올림픽 공원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뭐 진짜 지난 주말에 열심히 해 주셨던 참여해 주셨던 청년들과 시민들이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는 감사하다는 표현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뭐 일이 있어서 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만은 진짜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저희 방송에서도 관련해 가지고 어떤 대학생들의 반응을 좀 기회가 되면 저희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최대한 되면 이런 부분 한번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금요일 밤에 네. 갔었거든요. 가셨어요? 네, 가서 어떠셨어요? 봤는데 이제 저는 이거를 정치인이 좀 묻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가서 봤는데 그 정치인이 나설 공간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그냥 정말 좀 평화롭고 네. 어떻게 보면 유모차 끌고 나오시는 어머님들도 계셨고 네. 아이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냥 재선거를 해야 된다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라는 수준의 평화 시위였기 때문에 야 진짜 성숙하다 이거는 오히려 파급력이 굉장히 크겠다라고 느끼고 돌아왔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쨌거나 그런 방식의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반응을 하는 거다라고 맞아요. 보이고 네. 지금 이런 방식이 어쨌거나 예전에 민주화 운동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참 근데 내가 이번 시위를 보면서 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우리 김성현 최고도 잘 아시겠죠. 민주당에 계셨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시위를 되게 잘해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딱 뭔가 시민이 움직일 조짐이 보이잖아요. 일단 광화문에 세트를 딱 차려. 무대 설치. 그다음 정치인이 민주당이 먼저 안 가. 시민단체가 먼저 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를 딱 차린 다음에 일단은 시위를 한단 말이에요. 구호를 외치고. 네. 그러니까 시위를 잡아간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체계적으로 1, 2, 3, 4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슬쩍 와서 앉아.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시위가 나중에 그 과실은 전부 다 민주당에서 가져가는 거거든. 정치적 과실을.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올공에 나왔던 올림픽 공원에 나왔던 시민들은 그걸 경계하고자 함인데 진짜 보면 저는 근데 예. 적어도 저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은 적어도 한번 가가지고 소리를 좀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이게 전국적인 이슈인데 일단은 지역구 주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된 거잖아요. 그럼 저기 현장을 안 가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는 투표 안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세요? 자체 조사를 좀 해가지고 좀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당장 네. 그날 투표소에 갔었어야죠. 네. 왜냐면 그렇지. 그날 그렇죠. 투표소에 네. 투표가 제대로 안 끝난 그럼, 상황을 네. 가서 현장을 네. 봤어야죠. 네. 그러고 나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그 주민들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 이건 상식이잖아요. 이건 지역 주민 그러니까 일반 다른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하는데 자기 지역 주민들이 그러는데 어떻게 안 가야지, 가요? 가야지. 전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여기가 네. 배현진 의원 지역구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하. 예. 배현진 의원 지역구를 알고 있고 아주 잘못한 행위예요.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일본 가셨다 그렇죠. 그 오셨나요? 기사도 봤습니다. 네. 예, 일본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일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일본으로 출국했다는 기사도 봤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좀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좀 우리 김성열 최고가 그걸 좀 비판을 했었더군요. 예. SNS에. 아. SNS에. 아니 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네. 왜냐면은 처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 단톡방에서 소유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뭐 해명을 하셨습니다만 네. 잘못 쓰인 단어가 맞아요. 네. 이 지금 참정권 회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소유를 일으켰습니까? 이렇게 겸해한 것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거였고 그리고 여기 안 가보고 또 뭐 일본을 가셨다 이런 얘기가 있길래 이게 사실이면 정말 잘못한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네.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이어도 전 똑같이 비판을 했을 거고 네. 국민의힘 의원이라서 더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공원 지금 시위가 조금 장기화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오늘 조금 이제 시위 주체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시위를 이제 주말 동안 참여했던 분들이 주중에는 이제 직장도 가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이제 학생들은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참여를 못 하시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긴 한데, 아까 우리 강대규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이번 주와 다음 주면 거의 이제 대학생들이 대학생. 이제 시험이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파가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대학생 총학생의 무슨 연합회에서 네. 김민석 총리를 대담하는 영상을 좀 봤는데 네. 명확한 답변을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아니 특검까지도 하자 예. 이렇게 얘기는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네. 뭐 일정한 직 이상의 성관이는 다 물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일정한 직이 어디인지도 좀 선을 좀 못 걷고요. 학생들이 이제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참정권이 침해당한 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막 이런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는데 아마 조직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여기 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까 네. 제도에 있으니까 네, 예,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그 20대 대학생은 아니 일자리도 못 주고 연금도 못 준다면서 이젠 투표권도 안 준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 얘기가 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아니 저는 뭐 총학생 대표가 제2의 민주화 운동은 바라지 않아 제대로 안 되면 행동을 나설 것이다. 근데 저는 정말 그 당일날 이 정부 여당 청와대와 어떤 민주당에서 보여줬던 그 오만함에서 묻어나오는 반응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뭐 조승래 사무총장 그랬죠. 뭐 재선거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아마 그 다음날 아침 8시에는 정말 자신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는 걸 알았을 텐데 정말 그 당시 정원 후보가 이기는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그때만 하더라도 참, 정말. 30% 차이로 이기고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이겼는데 이거 재선거는 무슨 재선거야 했겠죠. 진짜. 하여튼 뭐 그랬는데 저는 그 청와대에서도 제일 처음에 선관위 알아서 할 문제이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저는 좀 신속하게 나서야 된다. 특히 아까 우리 김병민 부시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국회 차원에서라도 조금 신속하게 지금 국회에서는 이걸 지금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요청을 했어요. 일단 선관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특검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법으로 통과시키기가 뭐하면 상설특검법도 있으니까 상설특검으로 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 이건 진짜 여야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